내 핸드폰? 어디 갔지?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안 돼,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다니.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숙소는 어디였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메이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여행을 통해 한 외국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런던에서 온 에이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이미는 한국을 여행하던 중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이미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시간이야. 꿈꿔왔던 여행을 이제 실현할 거야. 와, 넌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잖아. 완전 신나겠는데? 한국 음식도 먹고 한강도 가고 한복도 입어볼 거야. 에이미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평범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와, 드디어 한국이야. 어디 가세요? 여기로 가주세요. 택시는 친절했지만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내 폰. 에이미가 찾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떠나고 이거 누구 거지?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첫날부터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다니. 에이미는 호텔에 도착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괜찮아요. 한국에는 분실물을 찾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호텔 직원은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했고 택시 블랙박스를 통해 에이미가 내렸던 장소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서를 찾은 한국인. 이거 길에서 주웠어요. 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이거 외국인 관광객 거 같은데 주인을 찾아야겠군요. 에이미 씨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주운 거죠? 그게 제가 길에서 주워서 경찰에 가져다 줬어요. 아까 길에서 나랑 눈 마주쳤던 사람. 에이미는 처음엔 오해했습니다. 길에서 자신을 쳐다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핸드폰 찾으셔서. 고마워요. 첫날이라 너무 긴장했나 봐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너무 놀랐어요. 괜찮아요. 여행 처음이라면 많이 불안할 수도 있죠. 에이미는 낯선 사람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자신이 예민하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경험할 일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본격적으로 에이미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영국에서는 밤늦게 거리에 혼자 나가는 적이 없었지만 서울에서는 밤 야경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울은 밤이 되면 더 예쁜 것 같아. 한국에서의 여행은 이제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또 다른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cuse me, have you seen a black backpack around here? 저기요. 여기서 검은색 가방 본 적 있어요? Oh, no, I didn't see anything. 아니요, 못 봤어요. I left it here just a few minutes ago. 방금 여기 두고 갔는데. 에이미는 갑자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욱 당황한 건 에릭이 초조한 나머지 그녀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Sorry, I need to find it. My passport is in there. 미안해요. 근데 꼭 찾아야 해요. 제 여권이 안에 있어요. Your passport? 여권이요? 가방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여권까지 들어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에이미는 당황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난처했습니다. Maybe someone took it. Did you see anyone acting strange? 혹시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어요? No, I was just sitting here quietly. 아니요, 저는 그냥 여기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My bag is missing. It was right here. 가방이 없어졌어요. 바로 여기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한강공원에는 CCTV가 많아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에릭은 잠시 고민하다가 에이미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강공원 경찰 초소에서 경찰분들이 상황을 듣고 CCTV를 확인하시고는 말씀하셨어요. 한강에는 CCTV가 많으니까 분실 시간이 정확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몇 시쯤 두고 갔어요? Maybe about 15 minutes ago? 한 15분 전쯤.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That guy. 저 사람. 에릭은 화면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남성은 에이미가 앉아있던 벤치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지나갔고 그 후에 에릭의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의 정체를 알고 나자 에이미와 에릭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저희가 아는 분 같은데요. 본부, 지금 한강공원 근처에서 순찰 중인 관리 요원 연락 부탁합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단순한 분실이 아니야. 네. 한강공원 환경미화원분이 가방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에릭의 가방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거 맞아요. 공원 벤치 옆에 있길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Oh my god, this is it. 이거야? Everything is here. Thank you so much. 모두 그대로야. 정말 감사합니다. 에릭은 가방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공원 미화원 아저씨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는 모든 소지품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 것이었죠. You guys are amazing. I really appreciate it. 여러분 최고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I'm fine. 오케이. See? I told you it wasn't me. 봐요?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니까요. I know I'm really sorry about that. 알아. 정말 미안해요. 에릭은 처음엔 불안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에이미를 의심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주시면 됩니다. What? 노노 아이 캔 리틀 잉글리시.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정말 환영하고 친절하지만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도 친절하게 도와주고 싶었지만 영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Your name please. Okay, I see. My name, Eric. 휴 성공했다. This is so cute. You guys are really trying your best. 너무 귀엽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가방 분실 사건은 모두 해결되었고 오해도 풀렸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노력 덕분에 에릭은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Wow.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 친절해. 그리고 경찰까지 이렇게 도와주려 애쓰다니. 에이미는 또 한 번 한국에서 따뜻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의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울 홍대 저녁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에이미는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영어 울렁증 때문에 더 귀엽기도 하고. 이제 진짜 여행을 즐길 시간이야. 에이미는 이제 한국에서의 여행을 한층 더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인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 프랑스어? 저기요, 프랑스 분이세요? 네. 당신도 혼자 여행 중이세요? 프랑스어를 할 줄 아나 봐요. 잘은 못해요. 조금 할 줄 알아요. 에이미는 여행자 출신의 프랑스 남성 루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공감대가 많았고 여행 경험을 공유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와, 이거 엄청 맵지만 맛있어. 맞아, 완전 중독적이야. 에이미와 루카는 함께 청덕궁도 가고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가게도 많고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야.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많아. 정말 활기찬 곳이야. 에이미와 루카는 한국 여행을 제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서울의 자유롭고 흥미로운 분위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조심해, 우리. 그때 갑자기 반대쪽에서 오던 한국인과 루카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돼, 내 안경. 어떻게 안경 없으면 잘 못 보지? 거의 못 봐. 모든 게 흐릿해. 정말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이해를 못 하겠어. 한국인은 번역기를 켜고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안경 가게 같이 가요? 좋아요. 한국에서는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대부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더 나아가 루카가 안경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와, 여기 안경 종류가 엄청 많네. 어서 오세요. 안경 맞추시겠어요? 이분이 방금 안경이 부러졌어요.
혹시 가장 빨리 맞출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바로 맞춰드릴 수 있어요. 10분에서 2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10분이라고요. 맞아. 여긴 한국이야. 루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며칠 길면 몇 주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0분에서 20분이면 새 안경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직원이 루카의 시력을 측정하고 곧바로 새 안경을 조립하는 모습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 안경 나왔습니다. 와, 다시 선명하게 보여. 다행이네요. 한국에서는 안경 빨리 나와요. 루카는 안경을 쓰고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졌어요. 와, 다시 선명하게 보인다. 그때 한국인 친구가 미소를 짓고 계산대로 다가갔어요. 우리 이제 계산해야겠지? 얼마였지? 계산 끝났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제가 부딪혀서 부러뜨렸잖아요. 당연히 제가 내야죠.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 당연히 물어줘요.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루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살던 곳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의 특별한 배려와 책임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조심히 다니시고요. 그래서 한국을 더 사랑할 이유 하나 추가? 당연하지. 근데 프랑스에서는 보통 안경 맞추는데 얼마나 걸려? 아말도마. 루카는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췄던 길고 복잡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안경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일주일이요. 프랑스에서는 보통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에서 몇 주가 걸렸습니다. 때로는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하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고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 15분 만에 해결이라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진짜 대단해. 그렇지? 한국은 놀라움이 가득한 곳이야. 루카는 또 한 번 한국의 놀라운 문화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와 루카가 벤치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정말 정신 없었지? 루카는 안경을 살짝 만지며 웃었습니다. 응, 하지만 솔직히 너무 좋았어. 루카와 에이미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함께 겪으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국은 밤에 더 아름다워. 그래. 하지만 이 여행이 특별한 건 내가 만난 사람들 때문이야.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냥 그런 뜻이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여행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추워지네. 이거 입어. 고마워 신사 양반.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보며 서로의 여행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에이미와 루카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나 한국에서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 아,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네. 시간은 흐르고 루카의 한국 여행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루카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생각해봤는데 여행을 연장할까 해. 잠깐만 진짜로. 아직 가볼 곳도 많고 좋은 친구랑 같이 다니면 더 좋잖아. 그럼 나랑 좀 더 같이 있어야겠네. 그들의 여행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조금씩 결정을 바꿔가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었죠.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에이미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고민과 선택의 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야? 한국을 더 돌아보고 싶은데 예산도 좀 체크해야겠어. 그렇지, 여행 연장은 돈이 더 드니까. 더 오래 있으려면 숙소를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겠네. 에이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그 순간 에이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에이미는 핸드폰 기차 어플을 보여주며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가리키며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부산 가자. 잠깐 부산? 에이미는 단순히 서울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까지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멋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루카가 한숨을 쉬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래 누군가와 같이 여행해 본 적이 없어서. 오, 그럼 내가 귀찮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루카는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에이미와의 여행이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부산 가자. 예스. 진짜 멋질 거야. 그들은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여행이 부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루카와 에이미는 단순한 여행 친구가 아니라 서로에게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운대 해변 밤바다를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밤 경치 진짜 멋지다. 응, 정말 평온한 느낌이야. 근데 너 왜 한국에 오고 싶었어? 솔직히 처음엔 그냥 궁금했어. 나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 삶이 항상 똑같았지 너무 예측 가능했어. 뭔가 다른 걸 경험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행을 결심했어. 근데 이 여행에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 뭐? 내가 특별하다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행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었죠. 있잖아, 나도 같은 기분이야. 사진 찍자. 이 순간은 있기엔 너무 아까워. 좋아, 김치. 그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벽해. 어쩌면 이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산에서의 특별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루카와 에이미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이 끝나면 루카는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둘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죠. 에이미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야. 무슨 뜻이야? 서울로 돌아가면 너 떠날 거잖아. 응, 그렇겠지. 그들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가까워졌지만 이제 곧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현실을. 근데 파리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잖아. 파리?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런던에서 파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만큼 가깝다고. 꼭 이별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맞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만났지만 서로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난다고 해서 둘의 인연도 끝난다는 뜻은 아닐지도 몰라. 응, 내 말이 맞아. 그 순간 그들은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밤 경치는 너무 예쁘다. 응, 거의 파리만큼 예쁘네. 뭐? 파리라고? 혹시 초대하는 거야? 당연하지. 파리에 오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여줄게. 투어 가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 그들은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루카와 에이미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서로에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루카와 에이미가 출국장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여행이 끝나다니 믿기지 않아. 응,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잖아. 그거 확실해? 당연하지.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루카는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달라 보이지? 에이미 역시 한국에서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카가 스마트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헤이, 비행기 여행 어땠어? 길었지만 무사히 도착했어. 너는? 나의 일부를 한국에 두고 온 것 같아. 뭐? 혹시 내 마음을 두고 왔다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각자의 일상이 다시 바빠졌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기가 어려워졌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파리에 있는 루카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대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한국 갈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꼭 다시 가고 싶어. 한국이라는 말에 루카는 에이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헤이, 오랜만이네. 잘 지내? 와, 몇 달 만이야. 나는 잘 지내.
너는? 아직도 답장이 빠르네. 그들은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루카와 에이미는 영상통화로 대화를 나눕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데? 머리 잘랐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너무 오랜만에 날 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있잖아, 요즘 생각해봤어. 뭐에 대해서? 아마도 다시 여행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어디로? 파리. 초대하는 거야? 응. 우리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렇다면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겠네. 몇 달 전 한국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런던과 파리에 살고 있던 유럽에 근접한 나라에서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려 합니다. 정말 여기 오게 될 줄이야. 그때랑 똑같을까? 아니면 뭔가 다를까? 몇 달 만의 재회.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파리에 온 걸 환영해. 드디어 이제 내가 내 가이드네.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 두 사람이 강변을 걸으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 아름다워. 근데 내가 초대 안 했으면 안 왔겠지. 아마도 아니면 적당한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지. 있잖아, 이상한 기분이야. 어떤 기분? 한국 여행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그래. 하지만 정말 다행이야. 루카가 조용히 에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글쎄 천천히 알아가야겠지.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럽, 런던과 파리에서 각자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던 두 사람. 서로 만날 일이 없었던 두 남녀가 완전히 새로운 장소인 한국에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건강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